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5장 철도사업법 보겠습니다. 5번째 법률입니다. 그래서 철도사업법은 한 3문제에서 4문제, 보통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법의 이제 내용 자체, 볼륨 자체가 다른 법률에 대해서 상당히 적죠. 적은데도 불구하고 4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달달달 하셔가지고 4문제 모두 맞히는 게 전략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좀 중시해야 되는지 중요사항부터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보시면 철도사업법의 중요 출제사항에서 제가 한 8가지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용어의 정의 부분 있죠? 용어의 정의 부분. 항상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철도사업법상 용어의 정의 부분은요, 이거는 법규에도 나오지만 또 플러스 화물 운송론에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화물 운송론에도 22회 때 철도사업법상 관련된 내용들이 좀 출제가 또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철도사업의 면허 부분이 여기서는 또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무조건 한 문제 이상. 경영 요건. 철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 요건 자체 면허예요. 면허. 결격 사유. 양도와 양수에 관련된 내용. 사업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죠. 양도 양수할 때 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양도 양수 말고 또 뭐 있어요? 저기도 있죠? 합병도 있죠. 합병. 양도 양수 합병. 요거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사항이라는 거. 그 다음에 효력의 소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의 소멸 관련해 가지고는 휴폐업. 그 다음에 취소 부분 있죠. 취소 등이죠. 근데 휴폐업은 지금까지는 다 신고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인가 썼는데,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인가사항이 좀 있지만, 철도사업법이야말로 인가사항이 가장 많은 법률이기 때문에 인가가 여기서는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신고가 더 중요해요. 신고. 근데 여기는 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철도사업의 면허 부분에서는 거의 뭐 한 문제 이상 나온다, 출제된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도사업법 관련해서 철도사업의 사업 계획의 변경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인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하지 않은 건 신고하는 거지만 중요 사항의 변경은 인가를 받도록 해놨어요.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철도사업법에서 단일 문제로서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죠. 사업 계획의 변경 부분, 인가 사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왔다. 5가지 사항인데 아주 많이 나왔다. 별표죠, 별표. 이거 한 문제, 뭐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철도의 운임 관련된 부분, 약관의 신고 부분. 운임요금은 어때요? 다 운임요금, 약관은 다 신고사항이에요, 신고사항. 근데 여기 부가운임이라고 되어 있죠? 부가운임은 또 숫자가 또 같이 결부되는 부분이라서 출제가 잘 됩니다. 철도 사업자의 준수사항. 사업자의 준수사항, 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도 서비스의 향상, 그 다음에 전용 철도도 무조건 한 문제. 철도사업법을 보면 크게 대분류를 보면 2가지죠. 하나는 철도사업이 있고요. 철도사업. 이거는 한국철도공사가, 코레일이 하는 한국철도공사. 철도공사가 하는 사업 플러스 면허를 받은 법인이 하는 철도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용철도죠. 전용철도, 이건 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운영이라고 합니다. 전용철도 운영. 이 철도사업은 이제 국가 등이 이제 하는 거고요. 전용철도는, 이거는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법인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용철도는 이거 자가용 철도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선로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죠. 이걸 전용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용철도는 운영한다. 철도 사업에서 보면 사업의 승계 관련해서 여기는 양수도, 합병만 규정을 해놨지만, 전용철도에서는 양수도, 합병, 또 뭐 또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상속도 있을 수 있겠죠. 상속. 왜?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개인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상속 부분이 또 중요하다. 상속 부분이 중요하다. 한 문제 나온다. 그 다음에 최근에 좀 개정된 사안 중에 하나가 이거죠. 점용허가, 특히 점용료 부분이 개정사항이에요. 개정사항. 2019년도 말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출제가 또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나왔다가 최근에는 이것도 나오겠죠. 아주 격가지들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한 4문제 정도 다 맞춘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철도사업법의 목적, 법 제1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철도사업의 관리인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용어의 정의 부분입니다. 용어의 정의. 철도사업의 관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법 제2조 용어의 정의죠. 용어의 정의. 철도, 철도사업, 철도사업자, 전용철도사업자, 전용철도. 잠깐만요. 운영자가 2개 반복됐네요. 용어의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 시설과 철도 차량, 이와 관련된 운영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 시스템이죠, 시스템. 철도 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 차량을 사용해서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3번 중요하죠, 3번 중요합니다. 3번 별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죠, 코레일. 코레일 및 철도 사업에 면허를 득한 자, 특히 여기 자는 개인이 아니라 이거는 법인만 가능해요, 법인. 뒤에 보면 나옵니다. 법인만 가능해요, 법인.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 사업에 면허를 받은 법인만 가능하다. 법인만. 국철이 그렇다면 전용철도 운영자량에서 전용철도, 이건 자가용 철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 제43조에 따라서 전용철도에 등록이죠, 등록. 아까 여기는 면허와 등록은 각각이 뭡니까, 이게? 사업의 경영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죠? 효력 발생 요건 자체가 철도 사업자는 어때요? 철도 사업자는 한국철도공사가 하든지 아니면 면허를 득한 법인이 하든지. 전용철도는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이 할 수도 있다는 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경영요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용철도,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 이게 중요하죠, 이거.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자가용을 쓴다는 거죠.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얘기한다. 자가용 철도다. 동일하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225페이지, 226페이지까지 보셨고요. 256페이지 사업용 철도 노선의 고시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양가로 2번에 1월 이내에 지정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양로 3번 보시면 운행 지역과 운행 거리에 따라서 간선, 지선, 운행 속도에 따라서 고속, 준고속, 일반 철도 이러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2020 국토종합계획인가요? 거기서 보면 2020부터 2040까지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속철도 말고 루프라고 해가지고 원형으로 생긴 터널 같은 걸 뚫어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30분 내에 도착하게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그러죠. 철도시설이에요. 철도시설 그것도 만든다고 합니다. 256페이지 3번 철도 사업의 면허 등 이렇게 되죠. 철도 사업의 면허 등. 자, 동그라미 1번. 철도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 제4조 1항에 따라서 지정 고시된 사업용 철도 노선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국장이 면허를 받아라. 면허를 받아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의 효력 요건이죠. 효력 발생 요건. 효력 발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국철도공사가 하거나 면허를 받은 자. 면허를 받은 자는 누구냐? 이때는 법인이다. 법인만 가능하다. 법인. 이 사람이 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수사발 KTX 법인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국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우 국장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밑줄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부담.
어떤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면허를 받으려는 자, 국장한테 사업계획서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25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있어요. 박스 밑에. 철도 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뭐? 법인으로 한다. 법인 동그라미. 법인만 가능합니다. 네, 절차가 나와 있고요. 근데 양가로 3번 철도 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사항.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사업 계획서. 그렇다면 사업 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죠. 1번부터 8번까지. 운행 구간의 기점, 종점, 정차역. 기점은 시작하는 점이고요. 종점 있고요. 정차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 여객운송, 화물운송 등 철도 서비스의 종류, 사용할 철도 차량의 대수, 형식, 확보 계획, 쭉 선로, 뭐 사용 계획 쭉 이런 것들이 있죠. 8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에 집어넣어라. 그걸 가지고 평가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더 중요한 건 사업 계획의 변경입니다. 변경. 사업 계획의 변경. 철도 사업자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한테 원래 뭐 해라? 원래는 신고사항이에요. 신고사항. 다만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중요사항이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뭐 인가를 받아라. 인가 별표자 별표. 인가를 받아라. 원래는 신고사항이지만 중요한 사항 몇 가지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인가를 받아라. 누구한테? 국토교통부장 인가를 받아야만 하는 사항인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일 문제로서는 최고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 철도 이용 수요가 적어서 수지 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벽지 노선의 철도 운송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다른 종류의 철도 운송 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이건 사업계획의 변경 중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인가를 받아라. 그래서 벽지 노선의 철도 종류를 변경하거나 뭐 이런 거. 원래 이제 철도는 어떻습니까? 철도라는 운송수단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이건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사업에 해당합니다. 운송수단에 해당해요. 그래서 상간, 도서, 벽지 이런 데까지 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도서까지는 아니고 상간벽지. 이런 데까지도 철도 노선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공공성 측면에서 그런 거죠. 수익성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나라 철도 노선 중에서 수지가 플러스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KTX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철도 이용 수요가 적어서 수지 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벽지 노선의 철도 운송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다른 종류의 철도 운송 서비스 추가하는 경우에는 중요사항의 변경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반드시 받아라. 두 번째, 운행 구간의 변경입니다. 이거는 여객열차만 가능해요. 화물열차는 아니고요. 여객열차만 가능한 게 운행 구간의 변경 부분. 세 번째는 숫자가 나오죠. 네 번째도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의 동그라미. 사업용 철도 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폐지하거나 얼마? 10분의 2 이상을 변경하려는 거. 10분의 2죠? 20% 이상 변경하는 거. 중요성의 기준은 10%였는데 여기는 20%죠. 10분의 2로 되어 있어요. 100분의 20도 아니고 또 10분의 2예요. 10분의 2.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거. 잘 나오겠죠? 10분의 2. 특이하니까. 4번. 사업용 철도 노선별로 10분의 1 이상의 운행 횟수의 변경. 다만 단서조항이 있죠. 공휴일, 방학기간 등 수송 수요와 열차 운행 계획상의 수송력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운행 횟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시켜라. 그래서 다만 규정이 또 하나의 단서 규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5가지로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단일 문제로서는 최고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 258페이지 동그라미 3번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국장은 철도사업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 변경할 수도 있지만 여기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해서 변경하거나 인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는데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한하는 경우. 어떤 거? 4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변경을 제한한다. 258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체크. 14회 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국장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노선 운행 중지, 운행 제한, 감차 등에서 1년 지나지 않은 경우, 개선 명령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얘네들은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하겠다.
그다음에 양가로 4번 철도 사업의 면허 기준이 있죠.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부터 철도 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그다음에 이용자 편의에 적합할 것,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을 것, 사용할 철도 차량의 대수, 사용 연한, 규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이런 것도 있고요. 양가로 5번 철도 사업 면허의 결격 사유 21, 22, 23 계속 나왔죠? 별표입니다, 별표. 1번 법인의 임원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얘는 안 된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세 번째,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관계 법령, 이게 시험이 나왔어요. 23회 때. 여기에서 말하는 철도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이런 거 나왔죠. 어렵습니다, 이런 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년 동그라미. 그렇다면 철도관계 법령이 뭐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이런 것들이 있다. 네 번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자. 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철도 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얼마?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고로 6번. 운송시작의 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철도 운임요금의 신고인데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별표. 이것도 별표죠, 이것도 별표. 그러니까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부분 중요하고요. 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일단 운임요금 뭐? 신고사항이다, 신고사항. 우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운임요금 어때요? 그거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는 뭐 신고사항이었죠, 신고. 그때는 세 가지만 신고고, 여긴 다 신고예요, 여기 다 신고. 거긴 뭐였어요? 긴급한 경우, 군안형. 또 뭐 있었죠? 견인형. 또 배형. 여기에 대해서는 신고사안이었다, 신고사안.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여기 보시면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 여객 운송에 관한 직접적인 대가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직접적인, 간접적인 거 아닙니다. 직접적인 대가입니다.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며 여객 운송과 관련된 설비 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하겠다. 그래서 운임 요금을 국장한테 신고해라. 변경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디귿번에는 뭐 끝에 부분에 보면 당의 도시철도 운영자와 협의해라. 협의의 동그라미. 근데 운임요금의 책정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 사업자는 운임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가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여객 운임 요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라. 이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또 포인트가 되겠죠.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여객 운임 상한의 지정이 있어요. 상한의 지정. 국장은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누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동그라미죠.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뭐?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라. 뭐? 여객 운임의 상한이죠. 이거죠. 상한.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상한을 지정하려면 누구? 기획재정부 장관. 장관과 뭐 해라? 협의해라, 협의. 지금까지 협의는 대부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었는데 여기 딱 특정됐죠?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할 때? 상한을 지정할 때. 나머지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시 의무는 일주일 전에 개시해라. 근데 양가로 2번, 요금의 감면 부분이 있어요. 법체 구조의 인데 이 부분도 최근에 출제가 됐죠? 동그라미 1번. 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밑줄. 그 다음에 여객 유치를 위한 기념행사, 밑줄. 그 밖에 철도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관과 대상을 정해서 신고한 여객 운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 여객 운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행 며칠? 3일 이전에 동그라미 3일 이전에 감면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역, 영업소, 사업소 등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라. 다만 해야 되는데 긴급한 경우는 안 해도 된다. 양가로 3번 부가운임의 징수가 있어요. 부가운임 징수. 부가운임이 예전에 잘 나왔다가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결부되어 있는 거죠. 일단 무임승차, 프리라이더죠. 무임승차하면 뭐 30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지하철역에 가면 써 있잖아요.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거냐? 철도사업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임승차 30배.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일단 승차 구간 내 운임 플러스 부가 알파죠. 이게 30배예요. 30배. 30배만큼 내라는 거죠. 내라는 거. 두 번째. 첫 번째는 여객 운임이고요. 두 번째, 운송장 운임 과소기재 시 운송장 운임 과소기재. 이거 화물 보내는데 원래는 50kg예요. 50kg. 근데 이게 더 많이 내야 되죠. 30kg만 기재해가지고 보내는 경우죠. 이거에 대해서는 괘씸죄를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5배. 이것도 마찬가지 5배. 플러스 알파가 5배다. 원래 무게 플러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게 한 경우에는 부적 운임 외에 그 부적 운임의 5배. 부적 운임 5배. 알파가 5배다. 부적 운임 플러스 부적 운임의 5배만큼 더 부가 징수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5배, 30배.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숫자죠, 숫자. 자, 부가 운임의 징수. 그 다음에 261페이지 양으로 4번. 승차권 등 부정 판매 금지. 새로 생긴 규정들이죠.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 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할인권, 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암표 있잖아, 암표. 막 발급받은 다음에 암표 뿌리는 거죠. 10만원, 5만원짜리 20만원에 팔기도 하고 이런 거. 이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 철도사업 약관의 신고입니다. 약관 신고. 약관도 신고하는데 누구한테 하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하겠다. 그래서 약관의 기재사항이 중요하죠, 이거. 그래서 약관의 기재사항 보시면 이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약관의 기재사항과 제가 비교해서 붙여놨습니다. 이거 별표예요, 별표.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죠. 보시면 비슷해요. 약관의 적용 범위, 운임요금 수수 환급에 관한 사항, 운임요금 수수 환급에 관한 사항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이건 여기만 있겠죠, 이거.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면책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여객 금지 사항에 관한 사항, 인도인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해서 화물자동차운수사법은 사업의 종류,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운송책임의 시기 종기, 그 다음에 면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꼭 가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출제가 되죠. 둘 다 신고사항이다.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고하는 사항이다. 별표. 그 다음에 공동운수협정이라고 해서 다른 법률에 없는 또 내용이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인가사항이에요. 인가사항.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인가를 또 받아야만 하는 사항이죠.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인가. 누구? 국장한테 인가를 받고 또 협의도 해야 돼요. 인가도 받고 또 협의도 합니다. 근데 협의 주체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닙니다. 아까 운임의 그 상한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공동운수 협정에 인가를 받고 협의하는 거는 누구랑 하냐? 여기는 누구예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한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가사항이라는 게 또 포인트죠? 인가사항. 인가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랑 협의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협의해라. 그 다음에 신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신고해라. 신고사항은 뭐냐? 철도사업자가 여객운임 요금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 세 번째,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 구간별 열차 운행 횟수 얼마? 10분의 1 이내죠. 경미한 사항이니까 10분의 1 이내입니다. 이내 변경. 그 밖에 법에 의해서 신고 또는 인가 허가 사항을 받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사업의 양도 양수, 별표죠, 이것도. 사업의 양도 양수입니다. 효력 발생이 있었고, 효력 발생은 뭐였어요, 이거는? 면허였다, 면허. 그 다음에 면허에 따른 결격사유도 있었죠, 결격사유. 결격사유가 최근에 3년 계속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효력 변경. 효력 변경. 그래서 변경, 면허 관련해가지고, 면허의 효력 변경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권리 의무의 승계죠. 이 두 가지다. 하나는 양도 양수, 또 하나는 합병. 여기 상속은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는 법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법인은 상속이 없죠. 법인은 해체되면 끝이죠. 그래서 양도 양수에 관련해서는 얘네들은 인가를 받아라, 인가. 지금까지 양도 양수 합병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고 규정이었지만 여기서는 인가를 받아라.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책 보세요. 262. 양도 1번 사업의 양도 양수. 철도 사업자는 그 철도 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라. 중요합니다. 지휘승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양수한 자가 하는 거예요. 양수한 자가. 신고도 양수한 자가 하는 거고요. 신고서 제출 1개월 내에 국장한테 해라. 사업의 합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되고,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하고요. 신고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국장한테 신고서 제출해라. 그 다음에 263, 사업의 휴폐업이죠. 휴폐업. 휴폐업 보시면, 이게 이제 효력이 소멸되는 거죠. 이제, 효력 소멸. 효력 소멸 중에 첫 번째, 휴폐업. 지금까지 휴폐업들은 대부분 신고 규정이었어요. 아니면은 신고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국제물류추선업은 신고도 없어졌어요, 지금. 휴폐업인데 여기서는 휴폐업 중에 뭐예요, 이거? 휴폐업 하려면 철도사업법은 공공성이 높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것도 철도 노선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허가를 받으라.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 단서 규정이 있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그럴 때는 신고로 가름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63. 양도 1번 휴폐업의 허가. 요건, 기억번. 철도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장의 허가를 받아라. 허가! 동그라미. 다만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철도시설의 개량,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신고해라. 그 다음에 휴업기간은 어때요?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청서 제출 부분이 있고요. 3번 허가의 통지. 국장은 철도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2개월 이내에 통지해줘라. 개시 의무는 7일.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넘기시면 264회 물류 관련 법규상 휴폐업 규정의 비교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잘 봐주세요. 휴폐업 요건 신고, 허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휴업기간 6개월 초과 불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폐업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취소 등이죠. 취소 등. 어떤 거? 여기 면허의 취소죠. 면허의 취소. 취소 전에는 반드시 또 청문해야 되는 거고요. 취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사업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 운행 중지, 운행 제한,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4번, 7번 이거는 절대적 취소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는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 얘네들은 절대적 취소. 나머지는 상대적 취소 사안이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 법 제17조. 이 과징금 금액이죠. 과징금 금액. 그래서 과징금 관련해서는 금액이 또 중요한데 철도사업법이 가장 과징금 금액이 큽니다. 과징금 금액을 한번 보시면 철도사업법상
과징 금액을 보시면 과징 금액이죠. 철도사업법상 과징 금액은 이게 제일 크죠. 1억 원. 1억 원 이하. 세부별로는 1억 원 이하니까 5천만 원, 2천만 원 다르겠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수했는데 이건 2천만 원 이하죠. 2천만 원 이하. 그래서 이게 제일 크죠. 철도사업법이 제일 크고, 근데 요 다음 법이 항만운송사업법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5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앞섰던 그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추선업. 그 다음에 물류시설법이죠. 물류시설법상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관련해서는 얼마예요? 이거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들 금액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분할 납부할 수 없다라는 것도 공통적인 사안이고, 그 다음에 20일 내에 천재지변 있으면 7일 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만 20일이 아니라 이것만 30일이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징 금액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철도사업법 플러스 뭡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만 과징금의 용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체크입니다. 그런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265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1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는 거.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기관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체크. 그 다음에 과징금 분할 납부할 수 없다는 거. 10월 30일까지 계획을 수립 시행해라. 과징금의 용도가 또 나왔죠? 이건 체크, 지워버리세요.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266페이지 철도 사업자 및 철도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있어요. 준수사항. 준수사항도 한 문제거리입니다. 이것도 17회 때, 21회 때. 근데 이거는 상당히 상식적이에요. 첫 번째, 명의되어 금지 의무. 철도 사업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상호 등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철도 사업을 경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 당연한 내용이고요. 준수사항. 철도 사업자는 철도 안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상식적입니다. 니은번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질서를 해치는 행위해서도 안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상식적이죠. 266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별표 3 있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에 다 알아두시고 267 양가로 2번 철도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인데 이것도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준수사항 보세요. 기억번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여객 또는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경우. 이것도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이 똑같죠? 부당한 운임,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67, 12 개선명령 법 제21조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활한 철도 운송 서비스의 개선 및 안전운전과 그 밖에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철도 사업자한테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해서 개선명령 이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상 운송사업 그 다음에 운송가맹사업에도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도사업법도 있죠. 사업계획의 변경, 철도 차량 및 운송 관련 장비 시설의 개선. 개선하라는 건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뭔가 좋게 만들라는 얘기죠. 운임요금 징수 방식 개선, 약관의 변경, 공동운수 협정의 체결 등등 이런 것들 해라. 268페이지 13번 책임 부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랑 동일합니다. 철도화물에 대한 운송 관련된 책임, 이거는 상법 135조 준용하는 거 똑같고요.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는 멸시된 것을 본다 똑같고요. 회계 구분 격리해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철도 서비스 향상 부분이죠. 철도 서비스 향상. 이 부분도 한 문제거리 나올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또 상식적입니다. 내용 보시고 양가로 2번 철도 서비스 기준 부분이 있어요. 철도시설, 환경관리 등 이용자의 편의와 공익 목적에 부합할 것, 열차가 정시에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하는 등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
이 정시성이 이게 가장 큰 철도가 운송수단으로서의 장점이죠. 정시성. 예매표의 이용의 편리성, 역시설의 이용 편리성 등등 만족도를 높여라. 당연한 겁니다, 이건. 양으로서 평가기간 체크. 국정은 철도 사업자에 대해서 2년마다 품질평가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2년.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공표해라. 지원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등 지원시책 시행할 수 있다는 거. 2번, 우수 철도 서비스 인증에 관련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랑 협의한다는 게 밑줄이죠.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인증의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상식적인 것들이고요. 철도시설의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공공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선로 및 다음에 공동 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철도 사업자가 그 시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협정을 체결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5가지 사안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구분격리에 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용철도. 중요한 거죠. 별표 하나고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온다. 전용철도의 의는 앞에서도 봤지만 다른 사람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가용이기 때문에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얘는 등록을 한다. 등록. 전용철도 사업자가 아니라 얘는 운영자고요. 등록을 해야만 이걸 할 수 있다. 그래서 효력의 발생 요건 자체가 등록이다. 등록. 그래서 등록 및 변경 등록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등록 변경의 예외사항이 있죠.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변경 등록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행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배차 관계. 이건 왜? 개인적인 사안이잖아요. 내가. 내 수요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운행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거나 이것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철도 차량의 대수를 변경한 경우 이런 것도 있고 271쪽 보면 그 옆에 철도사업법에 규정된 행정행위 있어요. 면허, 허가, 등록, 인가, 신고, 별표죠. 별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이게.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는 게 이것만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법 문제 그 지문에 반드시 섞여서 나오죠. 이것들. 면허는 철도사업의 경영 요건이고요. 허가는 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등록, 전용철도 운영, 그다음 인가사항들 있죠.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의 중요사항의 변경이라든가 공동운수협정, 사업의 체결 시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철도사업의 양도, 양수, 그 다음에 합병에 대해서도 인가사항이다. 이 신고사항은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자, 이 내용 별표 치시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맨 밑에 등록의 결격사유, 전용철도 할 때에도 등록사안에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선고 받은 사람, 그 다음에 2년 지난이 아니야. 뒤에 보면 3년짜리가 또 나오죠? 272페이지 보세요. 이 법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관계 법령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이 있으면 안 되고 유예기가 끝나야 되죠. 유예기간이 끝나야 된다. 근데 5번, 이 법에 따라서 전용철도의 등록 취소는 3년입니다. 3년. 1년. 죄송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전용철도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 일로부터 얼마? 1년 동그라미. 1년입니다. 1년. 1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3년짜리는 어디 있었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그 공제조합 그쪽에 있었죠? 그쪽에 3년짜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전용철도 운영의 승계 부분인데요. 전용철도 운영의 승계 이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양도, 양수, 합병까지 있죠. 양도, 양수, 합병, 그 다음에 상속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철도 관련해서는 3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양도, 양수, 합병도 가능하고요. 또 모두 가능하다. 상속도 가능하다. 양도, 양수, 합병. 얘는 다 신고사항이겠죠. 신고. 누구? 국장한테 신고하면 돼요. 양도, 양수, 합병 이렇게 되었는데 다 국장한테 신고하면 되고요. 됐습니다. 이거. 근데 272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이 좀 중요해요. 전용철도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얼마?
3개월, 3개월. 3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3개월 내에. 3개월 이내에 국장한테 신고해라. 이 부분이, 이 동일한 부분이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에서 얼마야? 3개월이 아니라 여기는 90일로 되어 있었어요. 동일한 규정인데 거기는 90일, 여기는 3개월로 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잘 나오죠, 이게. 숫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2번. 이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이랑 동일합니다. 상속의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신고한 날까지 기간이 있어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죠. 이 사람의 전용철도의 등록은 상속인한테 한 등록으로 보겠다. 동그라미 4번 3개월 이내에 이렇게 하겠다. 결격사유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전용철도 운영의 휴폐업 1개월 내에 신고해라. 조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선 명령 사항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용철도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용철도 운영자한테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뭐냐? 사업장의 이전,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등록의 취소 정지. 1호는 무조건 등록 취소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다. 절대적 취소. 자, 철도사업법에서 마지막 사항입니다. 국유 철도시설의 활용 지원 부분이에요. 점용허가 및 허가 신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용허가의 신청 및 허가 기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점용허가, 허가 신청. 점용허가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른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 그 다음에 철도사업자가 출자, 보조 또는 출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하며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려는 사업에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에 대해서도 법에 정의를 해놨으니까 이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걸 2번 보겠어요. 양걸 2번. 점용허가의 신청, 그 다음에 허가기간,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신청, 근데 허가기간이니까 이건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국장한테 제출하라는 거. 그 다음에 점용허가기간 보시면 국장은 국가가 수요 관리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물 그 밖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조, 석조. 견고한 건 뭐야? 30년. 그 다음에 1호의 외의 건축물의 축조, 이건 15년. 그 다음에 건물 외 공작물은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네, 허가를 받은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은 가능해요.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상기 각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견고한 거 30년, 그 나머지 15년. 그 다음에 공작물은 5년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받기 위해서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 할 때는 얼마? 만료 예정일 전 3개월이죠. 3개월. 만료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점용허가 신청서를 누구? 국장한테 제출해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75페이지 2번 시설물 설치 대행과 점용료인데 이게 개정 부분이에요. 개정 부분. 시설 설치의 대행. 그 다음에 점용료 부분이 2019년도 연말 개정됐어요. 연말 개정 사항이에요. 근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개정된 사항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양걸 1번 시설물 설치에 대행해서 법 제4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점용료 부분 보겠습니다. 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받은 자한테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동그라미 2번 점용료의 감면이에요. 감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어. 감면. 감면 사유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가지죠. 요 정도가 출제 가능성이 있다. 다음 중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은 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 동그라미 3번. 교통부 국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하겠다라는 거죠. 점용료도 이것도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점용료 안 낸 사람한테 징수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할 철도시설의 가액과 점용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의 매출액을 기준해서 산출하되 구체적인 점용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철도시설의 가액은 산출 후 3년 이내에 한해서 적용하겠다. 넘기시면 점용료는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 해당분을 선납한다. 후납이 아니라 선납이에요. 선납.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 점용 허가의 취소 사안도 있죠. 취소 사안. 5가지에 대해서는 취소하겠다라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7번 변상금의 징수인데 이것도 새로 생겼죠. 변상금. 변상금의 징수. 징수니까 이것도 금액의 징수니까 이거 숫자잖아요. 이것도 중요하죠. 숫자. 100분의 얼마 이렇게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해서 점용료의 얼마?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얼마? 100분의 120, 1.2배네요.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만큼 변상금으로서 징수하겠다.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해서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네, 권리 의무야 이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권리 이전 의무도 인가를 받아야 인가 동그라미 권리 의무야 이전 인가. 네, 자녀기간 뭐 이렇게 원상 회복 의무는 22회 때 출제가 됐어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시설물 철거하거나 필요한 조치한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 보시면 행정형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자 아니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철도 운영한 자. 그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철도 등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 과태료를 하는데 1천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50만 원 이하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철도사업법 진행하도록 하고요. 철도사업법 4문제 나오는데 나오는 게 거의 뭐 정해져 있어요. 용어의 정의라든가 철도사업의 면허에 관련된 내용들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의 변경, 특히 인가사안에 대해서 철도 운임, 그 다음에 약관에 관한 사항들, 사업의 휴폐업, 양도 양수 뭐 이런 것들. 특히 휴폐업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양도 양수는 인가를 받아라. 과징금에 관한 사항, 준수 사항, 그다음에 철도 서비스, 특히 이제 전용 철도는 한 문제 꼭 나오고요. 전용 철도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철도 운영의 승계 부분도 있는데 양수, 양도, 그다음에 합병, 상속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최근에 점용료 관련된 부분이 개정되었다는 사항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한 20여 문제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꼭 풀어주시기 바라면서 철도사업법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항만운송사업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